자, 친윤 갈등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서로 주도권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그 투쟁이죠. 하여튼 내가 당대표가 되고 아니면은 내가 정말 핵심 관계자가 돼서 총선 공천을 주관을 하겠다, 주도를 하겠다. 그래서 내 사람, 대통령 사람을 많이 국회에 진출시켜서 2027년에도 우리 힘으로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 그런 꿈이죠. 총선 공천권 때문에 저런 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지금 장제원 의원과 네. 권성동 그 권한대행 간에 갈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엄청 많죠. 아. 왜냐면은 이게요, 기자들한테 취재를 한 건데 장제원 의원한테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대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계속 물어봤대. 답을 안 했고. 한 번도 답을 안 한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냥 이 정도지 전혀 이 부분에서 인정할 생각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뒤끝이 대단한 거 같네요. 뒤끝이 대단한 거보다 본인과 권성동 원내대표 생각이 다른 거죠. 아니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준석이 쫓아냈는데 왜 당권을 우리가 장악을 해야지 왜 권성동 원내대표가 6개월하고 6개월 후에 왜 이준석 대표를 다시 갖다 놔?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강한 거죠. 제 생각에는 장제원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삐딱선을 타기 시작했어요. 삐딱선 장제원 선생. 왜냐하면 삐딱 장제원? 삐딱 장제원. 이진복 정무수석이 갔잖아요. 네. 가서 싸우지 마. 네. 제가 볼 때 본인이 얘기할 수 없죠. 네. 본인이. 근데 대통령의 어떤 마음, 윤심을 전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싸우지 마. 그래서 둘이 뭐 했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브라더야 밥 먹은 거 아니겠어요? 네. 밥 먹고 나와서 막 모든 언론들이 이제 봉합됐어라고 얘기했었는데 또 바로 며칠 만에 형 말 똑바로 해. 말 잘해. 왜 이렇게 말을 해? 그랬더니 형이 그런가? 야 이게 네 말이니? 아니면 대통령 말이니? 이런 느낌이에요. 제 느낌엔. 그러면 제가 볼 때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 말도 안 듣는 상황으로 서서히 가는 거 아닌가? 조금씩 옆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럼 누구 말을 에이 설마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말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얘기는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 대통령이 자기의 생각을 잘 반영해서 잘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조금씩 아니더라. 권성동 의원이? 아니 장제원 장제원 의원. 그러니까 뭐 대통령 주변에 누가 있나 봤더니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더라. 윤회 사람들이 서서히 예를 들면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장악이 여기까지만 끝날 거냐? 당까지 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네. 기존 정치권에 있지 않던 윤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이 네. 장제원 의원과 같은 그룹핑이 돼서 당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도 여기에 예를 들면 조금씩 비껴나가고 있는 거죠. 본인이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 내에 네. 진짜 윤핵관이 없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이제 나중에는 아마 윤핵관은 존재하겠죠. 친윤들이 존재하니까. 네. 근데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죠. 친윤인데 해바라기형 친윤. 윤석열 대통령을 쳐다보는 친윤이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오다라든가 메시지가 오지 않는 친윤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장악을 하겠죠.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하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상황이 되면 2024년도 공천권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되면 윤 대통령이 자기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누굴 집어넣겠어요? 대통령실로 다 예를 들면 검증받고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가 경력 쌓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럼 들어올 통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올 수 있겠어요? 내부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건데? 근데 그분과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이 내가 여기 계속 있어도 내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어라고 생각이 들면 그걸 수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근데 장제원 의원이 자립형 정치인이 아니에요. 네. 본인의 독자적인 힘과 능력 그런 것을 갖고 홀로서기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내버려 둘까요? 장제원 의원을? 아니 실제로 장제원 의원의 이런 모습은 저는 철저한 대통령과의 교감하에서 대통령과의 코드 맞추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교수님하고는 달라요. 저번에 의하면 권성동 의원이 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실적으로는 탑이죠. 아니 근데 이제 금방 우리 다시 돌아가 봅시다. 갈등이 있었을 때 이진복 정무수석이 와가지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 장제원 의원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어요. 그런 뒤에 장제원 의원의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 그럼 이게 혼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봐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저는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서는 흔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동의해요. 지난주 예를 들면 일요일 날 지지난주 일요일 날 권성동 원내대표 가서 이거 당 사무처 그 유권 해석 보니까 직무대행 체제가 맞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러면 당은 이제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가지고
잘 저기 뒷받침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의원들하고 상의하세요 이랬잖아요. 의원들 얘기 들어보라고. 이거는 뭔가 탐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냥 누구에게 강한 힘을 현재 실어주지 않고 있다. 지금 당이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한테 힘이 쏠리는 것 같으니까 장제원을 통해서 약간의 좀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네 맘대로 하지 마! 이렇게. 저는 그 대통령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철규, 윤한홍 의원을 불러 식사한 것도 좀 이상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니까 부르는 건데 그럼 부르려면 뭐 사무총장이라든가 정책위의장이라든가 최고위원이라든가 당직을 맡은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윤한홍이나 이철규가 윤핵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당이 공식 그 체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당의 주요한 의원들이 윤한홍과 이철규하고 상의해라 이렇게 신호를 주는 게 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딱 얻어준 거죠.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내가 자꾸 박근혜 때 기시감이 드는 게 뭐냐면 당대표 김무성 당대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들만 모아가지고 저녁을 먹었어요 몇 번. 그래가지고 김무성 대표 체제에 대해서 무력화를 시키거나 견제를 엄청나게 세게 했다고요. 그래서 권위가 쓰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이 나중에 또 발생될 것 같아요. 당의 공조직은 별로 무의미해지는. 그래서 이제 윤상현 의원이 생각나요. 왜요? 장제원 의원을 보면서. 왜요? 윤상현 의원이 옛날에 이렇게 했었죠. 누나? 누나 이거 공천 막 하고 그럼 장제원 의원도 제가 볼 때는 잘못해서 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툭싹 무너지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당이. 왜냐하면 이게 큰일 났어요. 이거 진짜. 이거 좀 문제 많죠. 아니 이 틈에 제가 최근에 또 재밌었던 거는 유승민 전 의원의 메시지와 그것을 반박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되게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근데 결론적으로 승자는 홍준표 시장 된 거 아니에요? 결국엔 그렇죠. 네. 근데 아침에 제가 유승민 대표의 책을 읽고 페북에다 올렸어요. 내용이 좋아요? 진짜 정말 볼 게 많더라고. 꼭 한번 사서 진짜 읽어보세요. 부지런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까지 쓸 정도 없이 읽고 와. 잠이 안 오길래 이렇게 봤는데 정말 내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독해서 읽었는데 그거를 페북에다 올렸더니 홍준표 시장님을 지지하는 패친분들도 저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댓글에다가 아니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유승민을 왜 편들고 그래 막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양쪽이 감정이 아주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걱정해요. 이게 다 지금 여권이 분열됐어요. 이준석 그다음에 윤석열파 아니면 권성동을 좋아하는 사람, 유승민 좋아하는 사람, 홍준표 좋아하는 사람 다 각각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거는 집권 세력의 분열은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해 나가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성철 교수님은 잠도 못 자면서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갖다가 쓰셔서 나라가 제대로 쓰게 좀 해주세요. 저는 정치 안 하고 저는 그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 하시는 거. 공무원도 안 할 겁니다. 저도 저기 유승민 전 의원이 쓴 책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꼭 읽어볼 사서. 테니까 그 유승민 의원님이 사인해서 하나 보내주시면 네. 예, 꼭 읽어보고 저도 감상문을 써서 사서 보라니까. 언론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서 봐요. 예, 공개를 할 테니까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원내대표 때 연설했던 연설문은 거의 제가 명문 중에 명문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책 꼭 읽어보세요. 진짜 좋은 책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쓸데없는 소리인데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그 국가를 위해서 대형 실수를 하셨어요. 그때 본인이 사퇴하고 홍준표 의원을 밀어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런 일이 오는 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진짜 말이야. 저도 이제 그걸 바랬는데 홍준표 대통령을 바라신 거예요? 차라리 지금 대통령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아니 차라리 아니 그때 마지막 갤럽 조사가 너무 잘 나왔어. 18%까지 나왔거든요. 이때 만약에 이제 한 자릿수 이하로 들어갔으면은 두 분이 단일화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랑 싸웠으면은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갤럽이 그러니까 저는 이번 논쟁도 결국 승자는 홍준표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유승민 의원은 자기 소신이잖아요. 개혁적 보수. 근데 소신보다는 지금 현재 당 상황이라든가 정부의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자라는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가 더 먹히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은 소신보다는 상황적인 정치 논리가 더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여권 분열하지 말고 좀 다독이고 대통령 좀 어려울 때 도와줘 이거고 거유승민 대표는 지금 뭐야 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이렇게 가면 박근혜 정부처럼 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결국은 사람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유승민 의원 정치 안 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저 정도면. 안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정치를 안 한다라고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 시점에서 민주당의 개파 수장이나 지도부 정도 된다면은 선거구제 개편론을 던져가지고 중대 선거구제 개편론을 던졌고 그다음에 비례제 확대를 통해 가지고 여당을 분열시키겠어요. 근데 민주당도 내부가 정리가 안 돼서. 민주당도 같이 분열하는 거지. 민주당도 좀 분열해도 돼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분열해도 되는 게 대권 주자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분열해 봐야지 다시 수렴됩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정당 지지율을 역전을 못 하냐고요, 크게. 아니 생각을 해봐요. 대선 주자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아니 그 앞에 5년 뭐 남았으니까. 35%로 앞서가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 생각을 해봐. 8월 28일 날 딱 보면은 이제 민주당 지도부 딱 대표 주자들 이재명 당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아 라인업 좋다. 아니 근데 좋아 박수 쳐줘. 솔직히 정치 평론하는 입장에서 정당이 다 깨지고 다당대가 되고 막 혼돈의 카오스가 한번 생겨 그런 생각해보죠. 재밌을 것 같죠? 평론할 게 많아지죠. 그렇죠. 그런 시절 한번 근데 왔으면 저는 좋겠죠. 싫어요. 공부할 게 많아져요 그러면. 이것저것 확인해야 되니까. 그럴 때 스픽스 딱 들으시면은 모든 거 공부 안 하시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광고합니다. 네. 광고 이렇게 합니다. 스픽스만 네. 들으시면 돼요. 제가 이제 그 과도한 추측일지 모르는데 대통령 지지율 이 정도면요 연말 되면은 개헌 이야기 나옵니다.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국회의장께서 개헌의 의지를 갖고 계시고 네. 대통령도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은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그 여당의 내각제 관련 책이 쫙 깔렸어요. 여당에. 여당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각제 신봉론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정부 통령제 4년 중임제 개헌론. 부분은. 4년 중임. 근데 그 다 하나의 함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뭔가 하면요. 4년 중임제를 하게 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내각제를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죠. 기본 이런 조건들이 걸려있는 이야기가 저는 연말에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감히 예측해 그러니까 봅니다. 제가 볼 때 대부분 꼼수예요. 국민 여론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여야에서 난리치고 뭘 해도 개헌 못해요. 아직도 대통령대 찬성 여론이 높잖아요. 그럼요. 우리나라는 당연하죠. 또 그 힘이 있으면 우리가 만든 대통령 생각이 들긴 87년도 이런 그렇죠. 것 때문에 니들이 뭔데 정치도 못하면서 맨날 바꾸자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금방 말씀해 꼼수고 전략일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을 4분 5열 시켜서 정계 개편을 만드는 도구로서 활용될 수는 있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하죠. 옛날에 우리 DJP 약속도 내각제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안 됐지만. 그렇죠. 나중에 하겠다고 얘기했던 거니까. 자, 일단 이 주제는 저희가 그러면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하나 제 두 분께 묻고 싶습니다. 자, 누가 더 문제냐? 대통령이 더 문제냐? 여당이 더 문제냐? 아니 대통령이 문제죠. 대통령이 문제다. 우리 김종국 교수님. 대통령이 문제죠. 국정 운영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두 달도 안 되는데 32%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33% 나온 것도 있어요. 35%도 있긴 해요.